20해 만에 라디오 속에서 들린 한 아이의 목소리. 어머니,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그리고 그 방송을 듣고 있던 한 노인 여인이 속삭였다. 재현아, 엄마다. 그날 밤 주파수는 두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이어주었다. 밤이 깊었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일정한 박자를 새기고 창문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서쪽에서 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잠든 시간 나는 홀로 라디오를 켰습니다. 낡은 다이얼을 돌릴 때마다 들려오는 지직하는 잡음, 그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밤을 함께하는 당신의 이야기 오늘도 고맙습니다. DJ의 목소리는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마치 오랜 친구가 내게 말을 건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 이 프로그램은 내 하루의 마지막이자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손끝이 바쁘게 움직이며 하루를 정리했지만 지금의 나는 그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라디오는 내게 유일한 대화 상대였습니다. 창밖의 바람도 멀리 지나가는 트럭 소리도 모든 게 그 시간만큼은 라디오의 음색에 섞여 하나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DJ는 평소처럼 잔잔한 음악을 한 곡 틀더니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20해 전 어머니를 잃어버린 한 청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끝이 멈췄습니다. 컵을 들고 있던 손에서 미묘하게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린 사연. 그 말이 내 가슴 깊은 곳을 눌렀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다시 벌어진 듯 했습니다. DJ는 편지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기억 속의 어머니는 늘 라디오를 틀고 계셨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때 그 방송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이 아직도 제 머릿속을 맴돕니다. 어머니,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꼭 한 번만이라도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스피커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가 내 귓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낯선데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내 품에서 잠들던 아이의 숨소리처럼 기억의 구석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던 울림이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보고 싶었지만 입술이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라디오 앞으로 몸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DJ가 덧붙였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지 끝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들려주시던 자장가를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노래, 그 자장가. 그건 내가 내 아이에게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작은 별, 반짝이는 별. 목이 메어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잊지 못한 얼굴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어린 아이의 손, 낡은 이불, 내 품에 기대 잠들던 따뜻한 체온.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라디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마치 그 아이의 숨결처럼 내 주위를 감쌌습니다. 재현아. 그 이름이 내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이름.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이름 하나만으로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가 꺼지지 않은 채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문 밖으로 첫새가 울고 회색빛 하늘 사이로 여명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라디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스피커에서 희미하게 남은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손끝엔 아직도 떨림이 남아 있었고 눈은 밤새도록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들었던 사연의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릴 적 기억 속 어머니를 찾아 헤매는 짧은 이야기였지요. 하지만 그 안의 단어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라디오, 자장가, 별. 그건 세상 어느 단어보다도 나에게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라디오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표면은 세월에 닳아 매끄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내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이가 떠난 뒤 나는 오직 이 라디오를 벗삼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디오가 나를 그 아이에게 다시 데려다 준 것입니다. 나는 커튼을 젖혔습니다. 창문 밖으로 스산한 겨울빛이 쏟아졌습니다. 눈발이 약하게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오래된 기억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20해 전 아직 젊었던 나는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남편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내 손으로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세상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하루는 약을 사러 병원에 다녀온 사이 내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보호소에 인계됐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땐 이미 아이의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보호자 없음. 그 한 줄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는 매일 그 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병원에서 고아원까지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눈이 오면 눈을 밟으며. 하지만 단 한 번도 아이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매일 밤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목소리 속에서 내 아이의 숨소리를 찾고 싶어서. 그게 내게 남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DJ가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그 말이 내게는 저주 같았습니다. 기다림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지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매일 새벽 3시 같은 시간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날 들은 사연의 목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그 순간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 속에서 오래 묻혀있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불렀던 자장가, 내 품에 안겨 잠들던 그 아이의 체온. 그 모든 게 잊히지 않은 채 살아있었던 겁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현아, 그날 엄마가 너를 잃은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은 거야. 내 목소리는 공기 속에서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어딘가에 닿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라디오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그 방송국에 편지를 써야겠다. 지금이라도 아주 늦었더라도 그 아이에게 한마디만이라도 전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그 말 한 줄이라도 어딘가에서 그 아이가 듣게 된다면
이 세상 어디서든 그건 다시 시작일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이 오지 않은 눈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글씨는 삐뚤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던 말을 이제야 세상으로 꺼내야 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방송에서 어머니를 찾는다는 사연을 들은 청취자입니다. 혹시 그 아이의 이름이 윤재현이라면 그 아이는 제 아들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매일 새벽 3시 같은 방송을 듣습니다. 그 자장가를 제가 불러줬거든요. 봉투에 내 이름을 적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내 아들일까? 혹시 내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목소리를 생각하면 그건 의심이 아니라 직감이었습니다. 우체통에 편지를 넣을 때 손끝이 뜨거웠습니다. 봉투가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툭 하고 울렸습니다. 그건 마치 내 인생의 절반이 그 안으로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나는 두 손을 모으고 짧게 기도했습니다. 부디 닿게 해주세요. 하루, 이틀, 사흘. 그 어떤 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새벽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혹시라도 그 아이의 이름이 다시 들릴까봐.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DJ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차분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어머니를 찾습니다. 사연을 기억하시죠? 그 사연에 대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 윤재현 씨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분의 편지입니다. 순간 내 심장이 멎었습니다. DJ가 내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아, 내 목소리를 들었단다. 엄마는 한 번도 널 잊은 적이 없어. 하루도 빠짐없이 라디오를 들었단다. 내가 자장가를 기억하고 있다니 그걸로 충분해. DJ의 목소리가 잠시 멈추더니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날 이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송을 들으며 당신의 사연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라디오 앞에서 나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내 목소리가, 내 마음이 지금 세상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듣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첫 통화이자 첫 재회였을 겁니다. 그날 밤 나는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라디오 불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흘렀습니다. DJ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윤재현 씨, 혹시 듣고 계시다면 당신의 어머니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그 한 문장에 내 오랜 기다림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 멜로디가 내 심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얼어있던 무언가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아직 우리는 서로의 목소리를 완전히 들은 게 아니라는 걸. 나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새벽 3시 같은 자리에서 라디오를 켜겠다고. 혹시라도 그 아이가 또 사연을 보낸다면 그 목소리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그날 밤 창문 밖에는 눈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라디오 불빛은 눈처럼 희미하고 따뜻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재현아, 엄마는 여전히 여기 있어. 그날 밤 라디오는 평소보다 일찍 켜졌습니다. 해가 지기도 전에 나는 안방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어둑했고 스피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전파음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 잡음조차도 내게는 숨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무언가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 내가 평생 기다려온 그 목소리. DJ의 오프닝 멘트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 큰 울림을 주었던 사연의 주인공 윤재현 씨가 다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라디오의 볼륨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스피커 안에서 잡음이 작게 터졌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DJ님. 지난 방송에서 제 이야기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송 후 제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는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분이 보내신 거였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들려왔습니다. 낭독하는 DJ의 음색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녹음된 음성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 어릴 때보다 훨씬 낮아진 톤, 하지만 그 안에는 언미스테이커블한 그 아이의 숨결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편지의 끝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너를 별이라 불렀던 사람은 세상에 나 하나뿐이란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날 밤의 자장가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내 손이 떨렸습니다. 라디오를 붙잡고 있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셨다는 사실이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 그분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는 어른이 됐어요. 그때처럼 작지 않아요. 이제는 제가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 뒤로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DJ가 조용히 음악을 깔았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낮게 깔리고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 방송에서 제가 어머니와 함께 나눴던 그 노래를 직접 연주해 보겠습니다. 그게 닿는다면, 그게 진짜 엄마라면 그날 밤 라디오를 켜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 피아노 전주가 흘러나왔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그 단순한 선율이 방 안에 퍼지자 나는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현아. 이름을 부르자 목이 메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 아이를 부르던 내 목소리가 지금 내 귀에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의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스피커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잡음이 마치 누군가의 심장 박동처럼 일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 손을 라디오 위에 얹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들을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내가 부르는 노래를 끝까지 들을게. 그날 밤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라디오의 불빛이 그 바람에 따라 흔들렸습니다. 마치 저 멀리서 아이가 손을 흔드는 것처럼. 나는 눈을 감고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 목소리를 다시 찾았구나. 그 한마디가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허공에 녹아들자 내 마음속에 오랜 공백이 처음으로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세상이 나를 향해 다시 대답해 주는 것처럼. 그날 이후 나는 하루하루를 날짜로 새겼습니다. 달력 위에 작은 점을 찍으며 5밤만 더 자면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5밤 뒤
그 아이가 직접 피아노로 작은 별을 연주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나는 밥을 먹는 것보다 라디오를 켜는 시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하루의 모든 리듬이 새벽 3시를 향해 맞춰졌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더 또렷이 들렸고 바람이 창틀을 스치는 소리도 하나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침대 위에 앉아 오래된 라디오를 닦았습니다. 기계 하나를 닦는데 그렇게 정성을 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라디오 위에는 작은 은빛 장식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건 아들이 6살 때 장난감에서 떼어 내 손에 쥐어줬던 별 모양 스티커였습니다. 엄마, 이건 행운이에요. 그때 나는 웃으며 그 스티커를 라디오 옆에 붙였습니다. 그 별은 지금까지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나는 저녁부터 라디오를 켜두었습니다. 라디오 불빛은 자꾸 흔들렸지만 내 마음은 그보다 훨씬 큰 불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 2시가 지나고 DJ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윤재현 씨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연주를 보내오셨습니다. 이 곡은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들었다는 노래라고 하네요.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DJ의 목소리가 잦아들자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단순한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반이 눌릴 때마다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느린 템포, 조심스러운 손끝, 중간중간 멈칫하는 부분. 그건 내가 기억하는 그 아이의 연주 습관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음악과 함께 떨렸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끝나자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이 노래 기억나시죠? 제가 잠들 때마다 불러주시던 그 노래예요. 별이 보이지 않던 날에도 엄마는 제게 늘 별이 떠 있다고 말했죠. 그 말이 제 인생을 지켜줬어요. 목소리가 잠시 멎더니 작게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이번 주 혹시 정말 제 어머니가 듣고 계시다면 다음 방송에서 작은 별을 신청해 주세요. 그게 제 신호일 겁니다. 그 노래가 흘러나온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찾아가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라디오를 붙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귀가 울렸습니다. 스피커 너머의 숨소리가 내 방 안으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나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들었어. 엄마가 들었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동안 세월이 아무리 멀리 우리를 떨어뜨려 놓았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목소리가 닿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호였습니다. 우리만의 암호 세상이 알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종이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쓰기 전 몇 번이고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손끝의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재현아, 엄마가 작은 별을 신청할게. 별빛이 닿는 그날 꼭 만나자. 봉투를 접고 나는 다음날 새벽이 오기도 전에 우체통으로 향했습니다. 길에는 아직 달빛이 남아 있었고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편지를 넣는 순간 나의 긴 기다림이 종이 한 장으로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잉크 냄새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라디오를 켰습니다. 스피커의 불빛이 내 얼굴을 비추며 조용히 깜박였습니다. 그건 마치 별빛처럼 작고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곧 만나겠구나.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이 커튼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아침도 점심도 먹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밤 3시까지 남은 시간은 길었고 그러나 기다림은 이상할 만큼 짧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오늘이야. 입술이 말랐고 목소리가 내 입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방 안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질 무렵 나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다이얼을 돌릴 때마다 지직거리는 소음이 들렸습니다. 그러다 익숙한 오프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의 밤, 당신의 이야기. 오늘도 함께합니다. DJ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느리고 조용했습니다. 어쩐지 그 사람도 이 사연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라디오 가까이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스피커의 불빛이 내 손등을 비추며 흔들렸습니다. 작은 별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올까 심장이 한 박자 한 박자마다 멈출듯이 뛰었습니다. DJ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 하나를 소개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신청곡 작은 별.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간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첫 음이 울렸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피아노와 우부에가 겹쳐 울렸습니다. 그 단순한 멜로디가 공기 속에 퍼지자 내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재현아. 그 이름이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이 서서히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선율이 벽에 부딪히고 내 심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 둘만이 알아듣는 신호였습니다. DJ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노래는 어머니께 드리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적으셨네요. 어머니, 만약 이 곡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온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찾아가겠습니다. 별빛이 다시 뜨는 밤에 우리 다시 만나러 가요. 나는 두 손으로 라디오를 끌어안았습니다. 라디오가 마치 심장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래, 이제 오는구나. 그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연이 오고 가지만 이 노래가 이 시간에 이 방송에서 흘러나올 확률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운명이었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밤하늘은 흐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 펼쳤습니다. 눈물이 손등에 떨어져 반짝였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넌 거기 있지.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피아노의 마지막 음이 잦아들 때 DJ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윤재현 씨 그리고 어머니. 두 분의 사연이 전국의 청취자들을 울렸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는 걸 오늘 밤 다시 느끼게 되네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아 있어야 했구나. 그동안의 모든 세월이 그 한 문장으로 용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라디오 불빛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그 불빛이 꺼지기 전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재현아, 엄마가 들었단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그 아이가 내 곁에 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라디오를 끄지 않았습니다. 스피커에 귀를 대고 잔잔히 흐르는 전파음 속에서 아이의 숨소리를 찾았습니다. 기억 속 목소리 그리고 지금의 음악이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긴 밤이었고 가장 짧은 이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단 한순간도 라디오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라디오를 켜둔 채로 귀를 스피커 가까이에 대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일 때마다 그 안에서 아이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지만 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와 내 손등을 비췄습니다. 그 손등 위에는 여전히 별 스티커가 붙은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과거와 현재가 한데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드디어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디오가 평소보다 일찍 켜졌습니다. DJ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작은 별을 신청하신 분이 계셨죠. 그 노래를 듣고 연락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머니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직접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DJ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DJ가 아니라 바로 그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은 낮고 성숙했지만 단 한 음절만으로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혹시 작은 별을 신청하신 분이신가요? 그 한마디에 내 목이 막혔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먼저 터졌습니다. 숨이 섞인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맞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바람도 시계도 심지어 내 심장도. 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재현아, 엄마다. 그 말을 내뱉자 세상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울음, 그건 분명 성인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내가 품에 안던 그 아이의 울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그래.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재현아. 나는 라디오 옆에 두었던 전화기를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내 집 안으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공기처럼 따뜻했고 수십 년의 세월을 단숨에 녹여버렸습니다. 엄마 그때 왜 오지 않았어요? 그 물음에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울고 있었지만 그 울음은 원망이 아니라 그리움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재현아. 그때 엄마가 널 잃은 게 아니야.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았던 거야. 그날 이후로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변했습니다. 그 아이가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엄마, 이제 제가 찾아갈게요. 방송국에서 주소를 알려주신대요. 조금만 기다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그 말이 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평생을 기다렸던 사람에게 이제는 단 하루만 더 기다리면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날 밤 나는 라디오를 끄지 않았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잡음조차 따뜻했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그 불빛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아들이 다시 내게 오고 있구나. 그 불빛이 점점 어두워질 때쯤 창문 밖에서 새벽의 첫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정말 작았지만 분명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별이 내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재현이는 약속대로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입구에는 버스 한 대만 다녔습니다. 그 버스가 멈추는 소리가 들리자 가슴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라디오 불빛보다도 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지요. 버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실루엣이 내 시야로 들어왔습니다. 긴 코트 차림의 남자, 그 얼굴은 세월의 무게를 안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내 기억 속의 그 아이 그대로였습니다. 재현아. 나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채 그 이름만을 불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제 앞에 멈췄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세월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의 손이 아닌 한 남자의 손이었지만 그 온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고 나도 울고 있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간들이 그 손 하나에 그 눈빛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그가 조심스럽게 나를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모든 세월을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세상 모든 소음이 멎고 그 품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야 왔구나.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그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늦은 게 아니라 꼭 맞는 때야. 그날 저녁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오래전 아이가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더니 웃었습니다. 이 냄새 기억나요. 이게 진짜 집 냄새네요. 그 말에 내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건 눈물이 아니라 오랜 결핍이 풀려나오는 숨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그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DJ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한 모자의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수십 년 만에 서로의 목소리로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우리의 사연이 방송에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세상에 전해졌던 편지들, 그리고 우리가 나눈 통화, 그 모든 기록이 한 곡의 음악처럼 이어졌습니다. 라디오 스피커에서 흐르는 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아, 엄마는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그리고 곧이어 그 아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울어요. 우리 다시 시작이에요. 그 순간 DJ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방송은 오늘로 끝이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세상 어딘가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디오 불빛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고 그 사이로 별빛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우리가 처음 나눈 신호처럼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별이 떴어요. 그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우리 별이 다시 떠올랐구나. 우리는 함께 라디오를 껐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그 목소리는 내 마음속에서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작은 별, 반짝이는 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이 있지만 목소리로 이어진 사랑만큼 오래 남는 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파수 중 단 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있다.